연간 약값 7천만 원의 폐암 신약을 무상 공급하겠다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창업주의 창업 정신이었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숭고한 뜻을 계승하겠다는 회사.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이 8년 넘는 노력 끝에 만든 국산 신약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인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95년 1월 15일) 유일한은 평양에서 농수산물 도매상과 미싱 대리점으로 자주 성가한 유기현의 6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유일한이 9살이 되던 1904년 당시 미국 감리회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말을 들은 유기현은 장남의 미국 유학을 결정합니다. 이는 아들이 미국에서 신문물을 배우고 식견을 넓혀 앞으로 민족을 위해 일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훗날 유기현은 유일한을 미국 유학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러시아, 일본,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유일한은 9살의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온 유일한은 외로움과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잠시, 2년 뒤 일제의 압력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인솔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용만의 배려로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살던 독신 자매인 태프트 자매에게 입양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일한은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농사를 도우며 밤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1909년 유일한은 여름방학이 되면 네브라스카주의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운영하는 한인소년병학교를 다니고 군사훈련까지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교육으로 어른이 되어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에서 독립운동 결의문 기초작성위원으로 선임되어 대회장에서 직접 낭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고향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의 압력이 심해져 유일한의 가족들은 북간도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향의 생활도 어려웠기에 유일한은 여름방학에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학비를 충당하며 점차 미국 생활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한은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던 유일형에서 유일한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미국인들이 유일형 발음을 못해 일항으로 쉽게 불었는데 신문 배급소장은 일항의 끝자리인 지를 또 생략하여 한으로 적게 됩니다. 하지만 일한이라는 이름이 더 발음하기 편했으며 한이 대한제국의 한자를 뜻할 수 있으므로 유일한으로 개명을 결심합니다. 이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승낙을 구해 일한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무렵 유일한에게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북간도로 이주해 살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지자 귀국하여 장남 노릇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던 유일한은 평소 자신을 믿어주는 담임교사와 상담하게 됩니다. 자네는 아직 미국의 선진학문을 다 배우지 못했네. 지금 귀국한들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 그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하여 성공한다면 가족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담임교사는 은행에서 유일한이 $100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게 되고 그 돈을 집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집은 숨통이 트이게 되고 유일한은 1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디트로이트 변전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때 디트로이트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얼마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유일한은 포드의 기업 방침을 현장에서 배우게 되고 이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좋은 물건을 대량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하며 항상 기술 개발하여 성장하는 기업을 보고 품질 우선, 기술 개발,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조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빚을 갚은 유일한은 미시간 대학교 상과에 들어가지만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다시 벌어야 했던 그는 아르바이트 대신 사업의 욕구를 펼쳐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단, 손수건, 양탄자 등 특산물을 보부상처럼 등에 지고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팔며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일한은 대학에서 자본주의 이론을 배웠고 졸업 뒤에는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회계 일을 하면서 글로벌 경영 실무를 익히게 됩니다. 상업적 재능을 알게 된 유일한은 회사를 그만두고 스스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중국인 상대로 물건을 팔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인들이 즐겨 먹던 만두의 재료 중 하나인 숙주나물을 납품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흔치 않던 숙주나물은 상하기가 쉽고 보관이 어려워 대량 판매가 어려웠기에 유일한은 고심하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유일한은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숙주나물 통조림을 개발하게 되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동기인 스미스에게 동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1922년
라초이 식품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숙주나물 통조림은 중국 식당을 포함한 다양한 일반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불티나게 판매되어 어느덧 회사는 400여 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발전하게 되고 유일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유일하는 숙주나물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 숙주의 원료인 질 좋은 녹두를 찾아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북간도에 거주하던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유일한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일한이 보내준 돈으로 땅을 사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일한의 가족을 제외하면 당시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은 빈곤과 기아로 인한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의약품이 없어 아파도 약을 구할 수 없는 동포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끼던 그때 민족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으나 식품회사 경영을 하던 아들에게 실망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유일한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간 유일한은 대학 동기였던 중국계 미국인 소아과 전문의 호미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던 1926년 유일한에게 고국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오게 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당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박사였습니다. 유일한에게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의 상과 교수로 아내 호미리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와달라는 편지였습니다. 평소에도 조국의 동포를 위해 고민하던 유일한에게 이 편지는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곧이어 제안을 받아들인 유일한은 자신의 라초이 지분을 25만 달러에 넘기고 그 돈 전부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사게 됩니다. 이때 유일한이 평소에 존경하던 서재필 박사를 찾아가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 제약산업을 통한 건강 입국의 신념을 피력하게 됩니다. 유일한의 결심을 알고 있던 서재필 박사는 한국인임을 잊지 말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자신의 딸이 만든 목각품을 선물하게 됩니다. 목각품에는 유일한 박사의 성씨를 뜻하는 버드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강인하게 잘 자라며 잎이 무성한 버드나무처럼 동포에게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주고 자네가 앞으로 할 일들과 고국의 미래도 그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버드나무 목각화는 바로 유학양행의 상징이자 로고가 되었으며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1926년 12월 서울 종로 2가 덕원빌딩에 유한양행이 최초로 설립되게 됩니다. 품질 좋은 서양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한 유일한은 당장 동포들에게 필요했던 피부병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구충제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병원은 일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었기에 일본 의약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한은 서양 의약품 영업을 위해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병원을 직접 영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울 세브란스, 평양 기을병원, 전주 예수병원, 순천 미동병원 등 전국의 선교사 병원을 거래선으로 확보하며 일본인 업자들이 독점한 도립병원 못지않은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한양행은 당시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약의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만병통치약 등으로 얼버무리며 광고하던 시기에 제품의 이름과 용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의학 박사와 약질사의 이름을 실어 제품을 증명하는 신문 광고를 내는 등 윤리 경영에 앞장섰습니다. 점차 유한양행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락스, 비누, 치약, 승리대 등 영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의약품을 수입해오던 유일한의 유한양행에 개발 건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유한양행 건물 2층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던 아내 호미리 여사는 한국에 연고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 다친 아이에게 발라줄 약조차 변변치 않기에 유일한에게 연고 개발을 건의하였고 이에 1933년 자체 개발한 제품 1호인 안티프라민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유한양행은 의약품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안티프라민은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 등 국소 부위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는데 옛 어른들은 안티프라민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배가 아프면 배까지도 바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약 공장과 연구소를 세워 직접 의약품 제조까지 나선 유한양행은 성장을 거듭하여 1936년 기업은 사회의 거치라는 유일한의 일념을 바탕으로 개인 기업이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공황과 중일 전쟁 등으로 시장이 어렵고 재고 수급이 힘든 시기에도 유한양행은 위기를 넘어 성장을 지속합니다. 1938년 유일한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일제는 유한양행을 친미 기업으로 규정하여
미국산 제품과 원료 수입을 금지시키고 각종 제재를 가하게 되지만 유한양행은 미리 확보해둔 원료를 보관하고 국내에서도 약초를 길러 조달하며 힘든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유한양행이 일제의 탄압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유일한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일한은 미국에서 CIA의 전신인 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하는 동시에 재미 한인으로 이루어진 항일 군사 조직인 한인국방경비대 창설을 주도합니다. 또한 1945년 유일한은 50세의 나이로 OSS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밀 침투 작전인 넵코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비밀작전 요원으로 미국에서 직접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투철한 애국심과 다재다능한 인물로 뽑힌 유일한은 사격과 폭파, 침투 훈련 등 고강도 훈련을 버티며 최정예 요원으로 양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며 침투 작전이 실제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1946년 7월 해방된 조국 땅에 돌아온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을 재정비하며 기업을 통한 사회환원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유한양행도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부산에서 동상약과 포도당 주사액 등을 만들어 군에 납품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에 이를 재건할 인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1964년 유일한 박사의 사비로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11회 졸업생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며 인재 양성에 이바지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던 시기였고 이에 유일한은 정치자금을 거절하여 유한양행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유한양행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탈세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제조한 약품들의 전수조사에서도 유한양행의 약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재료에 손실이 생길 것을 대비해 원재료의 손실분만큼 더 넣어 정량을 딱 맞춰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유한양행에 놀란 정부는 1968년 세금의 날 유일한에게 동타 산업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기업으로 민족에 이바지하던 유일한은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는 그의 신념처럼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주며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유일한 박사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머물다 1971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로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이 1971년 4월 8일 공개되며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손녀 유일링에게 대학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딸 제라에게는 유한 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다만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되 결코 울타리를 치지 않아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라. 자신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한국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 오늘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그의 어록처럼 빈손으로 떠난 기업가 유일한 박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